자, 어디 봅시다. 자,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통합과학의 3-2단원에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3-2단원의 소단원 1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지질시대. 과연 지질시대가 뭐냐? 자,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지면은 지표면에 땅덩이가 만들어졌겠죠. 이제 지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맨 앞단원에서 뭐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거 말고 이제 지구가 만들어져서 땅덩이인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져서 이제 비가 내려서 고였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죠? 원시, 바다. 자, 요 시대를 말하는 거야.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지각이 있고 원시 바다가 있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를 언제냐? 거기 표가 쭉 막대가 하나 쭉 나와 있는데 지질시대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 거기 보시면은 46억 년 전이라고 돼 있죠. 46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46억 년 전의 기준이 뭐냐? 거기서 보시면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지구가 탄생했다는 소리는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가서 언제까지를 말하느냐? 현재의 기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현생 인류 전까지, 인류 탄생 전까지를 그 앞쪽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통칭해서. 그럼 지질시대라고 하면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려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고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를 더 길게 잡아야겠다. 고생대, 요즘 잡자.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를 조금 더 길게 잡자. 중생대,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신생대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를 잡고 그 앞에 고생대 앞쪽을 우리가 캄브리아기라는 게 있다 해서 그 앞에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캄브리아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46억 전부터 현생 인류가 탄생하기 전까지인 신생대까지를 말하며 캄브리아대 가장 길어요. 시기가. 대부분의 시기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순으로 갈수록 기간이 빡빡빡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숫자를 46억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5.41, 5.4, 5억 년쯤, 그 다음에 2.52,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0.66,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숫자는 외워두면은 편해요. 외워두면은 편한데 굳이 못 외우겠으면은 안 외우셔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 46억 년 전, 그 다음에 5점 몇, 2점 몇, 0점 몇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라도 좀 계시면은 좀 편해요. 문제 풀 때. 대신 굳이 외워두면 좋아. 그건 사실이야. 2학년 때도 또 써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길어. 캄브리아대가. 그 다음에 고생대가 좀 짧아지고 중생대 짧아지고 신생대가 제일 짧다는 거. 뒤로 갈수록 그 시기는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 이걸 지질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현생 인류가 탄생한 건 여기죠. 그리고 인류가 기록을 남긴 거는 현대 들어왔으니까 한 이쯤 될 거야. 이쯤. 되게 짧아요. 기록된 역사는. 그러면 이 많은 과거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기록을 남긴 거 볼 수가 없죠. 그래봤자 끼케야 인간이 탄생한 거 살아온 거는 요쯤 될 거야. 여기 선 하나 더 근 정도? 그 기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요 앞에 기간 동안을 그럼 인간이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어떻게 찾았느냐? 바로 뭘 통해서?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찾았다라고요. 자, 그래서 지질시대 얘기하기 전에 화석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 볼게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그 생물의 죽은 시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공룡 뼈를 봤다 그러면 이건 공룡의 유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적, 예를 들어서 공룡 발자국,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룡의 흔적이 되는 거죠. 흔적.
그 다음에 흔적 등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자, 화석의 예로는 뼈, 알, 발자국, 배설물, 그 다음에 기어간 흔적, 그 다음에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빙하는 보통 뭔지 아는데 호박이 뭐냐면요, 우리 주라기 공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시면은 호박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보석 같은 건데, 이게 노란색으로 생겨가지고 보석 같은 건데 송진가루가 굳어져서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같이 갇힌 상태에서 굳을 수가 있거든. 그럼 박제되듯이 그 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은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호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화석의 이용. 자,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자, 이렇게 성칸보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환경. 고생대는 따뜻했을 것이야, 중생대는 어땠을 것이야, 환경이 어땠을 것이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륙분포. 육지하고 바다가 어떻게 돼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의 환경, 지층의 융기, 생물의 구조와 모습 등등등등. 그 다음에 진화 모습까지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화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는 아까 얘기했고요.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현생 인류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지질시대는 크게 성칸브리아대, 고상대, 중생대, 신생대 세 개로 나누며,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은 성칸브리아대가 제일 길고 점점 짧아진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숫자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화석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여러분한테 이게 중요해요.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 자, 그럼 시상 화석이 뭐고 표준 화석이 뭐냐? 자, 먼저 표준 화석부터, 시상 화석부터 얘기해 볼까요? 시상 화석.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해 준다. 어떤 상황이냐? 환경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줘요. 자, 환경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고사리. 혹시 고사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실물로 본 적은 저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고사리를 뭘로만 봤느냐, 삶아져서 왜 밥 비빌 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말고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실물 본 적 있어요? 진짜요? 나보다 낫다? 예전에 집사람하고 텃밭 할머니 키우고 계실 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얘아니 애기 때 유모차 끌고 가다가 저건 뭘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땅콩 아니야? 그런가? 그랬더니 아닌가? 뭐지? 고추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한심한듯이 쳐다보고 계셔. 그러니까 할머니가 씩 웃었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원래 작을 거다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네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 이거 모르지?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까먹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당최. 풀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고사리를 왜 물어봤냐? 혹시 고사리가 그럼 어느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응? 습한 곳, 또 따뜻하고, 또 그리고 육지에서 잘 자라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에도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하고 육지에서 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고생대로 추정되는 화석에서 고사리가 나왔어요. 그럼 뭘로 추정할 수 있죠? 이 고사리가 나온 곳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즉,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살아있어서 최소한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진 애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생존 기간은 무지 길어요. 생존 기간은 길어요. 그리고 주로 뭐가 여기에 생각하냐? 식물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화석이 나오면 걔는 어떤 환경이었을 거다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온 동네 잘 자라면 안 돼요.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라야 돼요. 그 대신 거기 나온 것처럼 뭐가 좁아야 되겠죠? 생존기가 좁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작아야 돼요. 특정 지역에서만 잘 자라요. 특정 환경에서만 잘 자라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그럼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시상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 상황을 알 수 있다. 주로 식물이 여기에 속해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아, 이 지역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그 다음에 산호, 그 다음 산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조개거든요. 그럼 산호가 뭔지는 알죠? 산호. 그 다음 조개 하면 떠오르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얘네 둘 다 공통적인 거 있어요. 둘 다 물속에서 자라요. 대신 수심이 얕은 물에서 자라야 돼요. 얘네들은. 그 대신 여기까지만 공통점. 차이점. 조개는요. 차가운 물에도 잘 자라고요. 따뜻한 물에도 잘 자라요. 그리고 조개는요. 바닷물인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도 잘 자라지만 민물에서도 잘 자라요. 즉 안짠물에서도 잘 자라요. 하지만 산호는요. 무조건 따뜻한 물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민물에선 안 자라요. 소금기가 있는 소금물에서만 자라요. 그럼 산호라는 화석이 나왔다? 아, 이 당시 바다가 산호가 출토된 곳은 수심이 얕고 따뜻했으며 비로소 바다가 염분이 있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개는 이런 건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참나무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 나무 중에서도요, 이파리가 넓은 애, 화렵수라 그러죠, 흔히들. 화렵수는 좀 강수량이 좀 많고 따뜻한 데서 잘 자라고요. 잎이 좁은 애들, 침엽수라 그러죠. 요런 애들은 비가 좀 덜 오고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시상화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얘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환경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어느 시대를 구분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 화석이 나왔다. 아, 이건 고생대야. 이 화석이 나왔다. 아, 이건 중생대야. 이 화석이 나왔다. 이건 신생대야. 이렇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지층을. 그러면 생존 기간은 딱 언제만 자라야 돼요? 그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존 기간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대신 분포 면적은 높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고생대면 고생대 전 지구 어디에나 잘 있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표준화석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5개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자, 고생대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이 3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3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중생대,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룡, 요 2개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화폐석,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매머드, 요렇게 2개는 꼭 아셔야 돼요. 매머드 뭔지 알죠? 그 털 달린 코끼리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요 3개는 3개, 2개는 이거는 어느 책을 막론하고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무조건 나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이거보다 좀 자세하게 나눠서 배우긴 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잘 몰라도 좋아요. 문제 풀다가 만약에 다른 이름이 좀 나오면 그때 좀 안다고 쳐드려도요. 그래서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고생대. 참고로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예요. 물고기 시대고요.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중생대는 파충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포유류 시대예요. 이렇게 해서 시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뭐다? 이 화석이 나왔으니까 이건 어느 시대야? 라고 해줬으니까 이건 표준 화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분포 면적,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생존기간. 자, 생존기간은 높고 분포 면적은 작다. 여기 이거 시상화석이고요. 생존기간은 작은데 분포 면적이 넓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건 표준화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지층 얘기가 나와요. 지층. 우리가 땅이 퇴적층이 쌓이면은 밑에서부터 한 층 쌓여가기 시작할 텐데 밑에서부터 한 층 이렇게 쌓여 나갈 텐데 거기 얘 나와 있는 거예요. 203페이지. 이거 페이지를 안 적어줬구나. 지금 책은 5초 책이고요. 책이 페이지가 202페이지서부터네요. 자, 여러분들 203페이지에 보면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A, B, C, D라고 해서 자, A에는 공룡이 있대요. 공룡 화석이 나왔대요. 그럼 이건 무슨 시대? 아, 이거 중생대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요. B 화석에는 뭐가 있대요? 고사리가 있대요. 고사리? 따뜻한 육지였나 봐. 습하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삼엽충이 나왔대요. 아, 이거 고생대구나. 그 다음에 D에서는 산호가 나왔대요. 아, 이 당시에 따뜻한 얕은 바다였구나. 그것도 염분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됐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B 204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그게 뭐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 시대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204페이지 보시면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자, 성캄브리아대 얘기가 나오면요, 기후 어땠나 볼게요.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나쁘지 않아요. 말기에는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다. 참고로 여러분들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시대를 끊잖아요. 시대를 끊는 이유가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물종이 확 갈아엎고 새로운 생물종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한 시대로 끊게 돼요. 그럼 생물종이 대멸종을 했으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빙하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후기에는 빙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캄브리아대는. 그건 왜 그러냐? 거기 보시면 화석 드물게 발견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륙분포 보세요. 지각 변동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지구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해가지고 맨날 땅이 얼그러지고 뭐 깨지고 뭐 이런 지각 변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화석이 나올 게 별로 없죠. 왜? 퇴적이 잘 돼서 보관이 잘 돼야 되는데 땅이 맨날 부서지니까 화석도 같이 부서져가지고 화석이 출토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각 변동이 많았고 발견되는 화석의 수가 매우 적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성캄브리아 때 생물이라 해봤자 단세포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다세포기 때문에 단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화석이 잘 안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이 드물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이다. 왜? 아직 예전에 앞에서 배웠지만은 자외선을 막아줄 오존층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면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다가 남세균이라는 게 있었죠. 앞에서 배웠었을 거예요. 맨 앞에서. 남세균, 광합성 세균이에요.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자, 원시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뭘 만들어요? O2, 산소를 만들죠. 그래서 드디어 육지 바깥에 무슨 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존층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막아주죠. 그래서 이때 이후 육상생물이 고생대 때 이제 육지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 언제? 성캄브리아대. 생물이 유해한 자외선이 바다 속에 닿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거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공식 명칭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아노박테리아예요. 알아두세요.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현으로 바다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했고 이로써 오존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과 원시 해조류가 출현했다. 해조류가 뭔지 알죠? 그 미역 같은 애들. 그걸 해조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후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 자, 여기서 화석은 두 개밖에 외울 게 없어요. 거기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건 뭐냐면 남세균이라는 세균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수세미 모양으로 이렇게 돌이 만들어지는 옆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냥 남세균의 모습이 아니라 남세균 세균 덩어리예요. 그냥. 그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요. 얘는 아까 해조류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해조류들의 그냥 뭐랄까 잡다한 화석들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고생대. 자, 신생대는 요거 하면 되고요. 자, 고생대부터는, 자, 고생대는 기후, 대체로 온난, 말기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다 참, 여긴 기록이 있지. 참, 빙하기가 있었다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자, 고생대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로 뭉쳤대요. 그래서 초대륙을 만들었다. 거기 나온 것처럼 판게아 혹은 초대륙. 즉 지구에 있는 모든 땅덩이가 하나로 뭉쳐진 큰 대륙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해요. 고생대 말기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생대 말기에 빙하도 있었고요. 수륙 분포가 바뀐 거죠. 땅덩이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그러면 수륙 분포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빙하기와 수륙 분포의 변화로 고생대의 생물의 멸종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생대는 뭐뭐 있어? 빙하기, 수륙 분포의 변화. 그게 바로 멸종의 원인이고요. 자, 초기 생물수가 급격히 증가. 자, 성칸브리아 때는 없던 화석들이 고생대 화석부터 막 많이 출토됐어요. 그래서 생물종이 많았을 것이다.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육상생물의 출현. 왜? 오존층이 있었으니까 육상생물이 출현했을 것이고요. 자, 말기의 생명체의 대멸종. 거기 보시면 판게아 형성, 빙하기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거기 무척추동물, 삼엽충, 방추축, 완종류, 어류, 갑주어.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요?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육지, 양서류, 곤충류,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양치식물. 대표적인 게 고사리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사리가 매몰돼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뭐예요? 석탄이에요. 참고로. 그 다음에 말기에는 거시식물의 출현. 자, 정리해 볼게요. 고생대는요. 식물종에는요. 무슨 시대? 양치식물의 시대예요. 육지에서. 그리고 말기에 거시식물이 출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됐죠? 그리고 생물종의 멸종은 뭐니? 그러면은 빙하와 판게아 형성으로 인한 수륙 분포의 변화로 추정하고 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됐다. 대체로 온난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거 뭐 삼엽충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대. 자, 중생대에는 고생대 말기에 형성된 판게아가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흩어진 게 신생대까지 계속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륙 분포는 언제? 신생대. 자, 그럼 중생대는 판게아가 멀어진다. 자, 기후 볼게요. 빙하기가 없었대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왜? 화산 활동이 많아서 온실기체를 많이 분출해가지고 지구가 대체적으로 따뜻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수륙분포,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거기 보시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신생대는 뭐라 그럴까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 커졌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신생대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줄 좀 쳐주실래요?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 산맥이 신생대에도 나오고 중생대에도 나오는데 겁나게 헷갈려요. 자, 중생대 로키 안데스 산맥이에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할게요. 신생대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신생대에 보시면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요게 많이 헷갈려요. 같은 산맥 이름이라 많이 헷갈리거든요. 요것 좀 잘 알아두세요. 중생대 거, 신생대 거. 그 다음에 생물은 파충류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말기에 생명체 대멸종이 있었는데 빙하는 없대요. 그럼 도대체 왜 멸종했을까라고 추정하는 게 운석의 충돌 혹은 대규모 화산 폭발 등으로 추정하고는 있어요. 확실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고생대 말기에 거시식물의 출현이었죠. 그러면은 중생대는 거시식물의 번성.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에 속시식물의 출현. 그러면은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의 번성.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생대. 자,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화였으나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다. 즉 따뜻하고 추웠다를 반복했다. 그 다음에 수륙분포, 인도양과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져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됐을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헷갈린 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현재 비슷한 수륙분포,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여기는 포유류의 시대. 그리고 식물로 따지면은 속시식물의 시대. 그 다음에 말기에 누구 출현? 인류가 출현했다.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인데 조심하세요. 인류 출현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출현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요. 현재 인간이 무슨 사피어스 이런 거 나오죠. 그럴 때 처음에 지금 인류가 아닌 다른 인류, 그러니까 멸종된 인류가 몇 종이 있대요. 그런 인류들이 출현한 게 신생대 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간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출현이 신생대 끝으로 봐요. 됐죠? 현생 인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메머드, 뭐 나머지는 다 됐고, 속시식물,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 그 다음에 화석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대멸종. 자, 대멸종. 그러면 우리가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성칸부리아대가 잘 가다가 여기서 대멸종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생물종이 발견됐죠. 출현했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끊어주는 거고요. 또 여기서 대멸종이 한 번 있어서 시대 끊고 대멸종이 있어서 시대를 한번 끊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멸종이 있을 때마다 시대를 끊게 되는데 대멸종의 원인은 뭘까요? 라고 보시면 거기 보시면 판게아가 형성, 수륙분포의 변화, 빙하, 그 다음에 운석의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등등이 있을 거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지지시대의 생물종의 변화였고 대멸종이 일어난 건 총 5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멸종에서 고생대하고 중생대를 한번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중생대하고 신생대를 한번 구분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뭐 낙생고 같은 경우는 이 대멸종 5개를 다 구분해서 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대멸종, 시대가 끊고 새로운 시대가 나온다. 대멸종의 원인, 뭐 판게 형성, 운석 충돌, 그다음에 대규모 화산 폭발 혹은 빙하기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끝.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끝나요. 자, 그러면 녹화 편의상 여기서 잠깐 녹화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해야 되나? 그냥 하지 말자. 다음 거 또 할 거니까.